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를 모시고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를 해부해 보는 시간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플러스 오늘 진행을 맡은 경민정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영상 이것저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까? 대단한 분이 참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이런 인사이트를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는데 이분을 제가 모시고 인터뷰할 수 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성껏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미디어 컨설팅 기업 더 밀크 대표 손재권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손재권입니다. 예, 제가 진짜 가문의 영광이에요. 실리콘밸리에 근무하시는 분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명함을 받았거든요. 이 명함을 받았는데 이거를 제가 집에 액자에 걸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로 꼭 필요하신 어떻게 이렇게 선견지명을 가지고 미리 그곳에 건너가셔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는지 너무 감사할 정도인데요. 오늘 많은 도움 말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부원장님들이 참 핫하죠. 김용 부원장, 장해찬 부원장, 전부 다 전 부원장이지만 이분은 현 부원장이신데요. 앞선 일정을 바삐 마치고 지금 바로 들어오셨습니다. 개혁연구원 개혁신당 김영임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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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바쁘셨죠? 네, 너무 1분 차이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표시 안 나게 잘 네. 들어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평상시에 우리 손재권 대표님이 팬이시라고. 제가 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임 네. 부원장이 손 네. 대표님 엄청 좋아하신다고. 네, 저 시작할 때부터 사실 알았고 유료로 하기 전부터 딱 시작할 때부터 알았고 네, 그래서 이거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모든 디테일을 알기 어려우면 이거라도 읽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좋아하는 책 읽었는데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홍보하려고 사인 받아가려고 온 거 아니야? 아니 대한민국 과방위원장이 밤새 양자역학 공부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평소에 이런 거 좀 읽으시면서 트렌드를 익히시고 학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CES에서 또 연사로도 활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저것 참 정치면 정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면 미래 오늘 손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김영임 부원장님도 옥스퍼드에서 공학 박사시잖아요. 그렇죠? 물리학 박사. 물리학 박사십니까? 제 자랑 하나만 좀 하면 네, 하십시오. 브레이킹 스루 프라이즈라고 이렇게 노벨상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노벨상보다 상금이 많은 상이 있는데 제가 그 대전에 IBS에 있을 때 참여했던 실험이 상을 받게 됐다고 18일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스퍼드 물리학 박사 쉽지 않습니다. 알죠. 옥스퍼드에서 포스닥을 했고, 그리고 그 상금이 무려 $3 million. 3 밀리언. 와우. 네, 그래서 저희 함께 한국 돈으로 보면 더 이렇게 와우. 그렇죠.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알려주십시오. 50억 되나요? 정도 되죠. 네.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저희 참여하신 분들께 똑같이 n분의 1로 지금 아마 한국 최초지 않나. 근데 이게 많이 알려야 되겠네요. 네, 많이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아주 이 분야에서 해박하시고 또 아주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국에 좋은 영향을 주고 계시고 저는 참 이 분야가 궁금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손재권 대표님께서 더 밀크의 대표로 지금 활동하시기 전에 매일경제에 우리 실리콘밸리 특파원으로 근무를 하셨다죠. 그게 좀 인연이 되셨나 보던데 어떠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사 처음 들어간 거는 2000년대 좀 초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PC로 이렇게 노트북으로 기사 쓰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처음에 나왔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IT라고 했었죠. 그래서 IT가 되게 중요해지고 근데 그래도 이제
산업의 본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2000년도 지나고 2010년도 이제 모바일 혁명이 오면서 한국이 이제 갤럭시 나오고 또 카카오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테크의 좀 중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때도 우리는 또 중심은 아니었고 네. 또 이게 생활의 중심도 좀 아니었죠. 네. 이제 점점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쓰고 또 이 산업이 더 커지고 메모리 만들고 또 반도체 또 여러 뭐 배터리 소프트웨어 이렇게 카카오톡 이런 회사 만들면서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실리콘밸리는 그런 산업들을 결정하고 네. 또 그 판을 만드는 좀 동네죠. 예. 왜냐면 거기에 뭐 애플도 있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 메타죠. 그다음에 구글, 지금 뭐 지금 얘기하면 또 오픈 AI, 또 엔트로픽, 또 넷플릭스, 뭐 지금 우리가 아는 회사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매년 이제 취재를 가다가 정말 이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혁신을 매번 할 수가 있는지 계속 새로운 거를 내놓을 수 있는지 또 그게 비즈니스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좀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매년 출장을 가다가 이제 한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예. 해서 이제 스탠포드의 방문연구원으로 또 갔었고 그 뒤에는 갔다 와서는 이제 기회가 또 좋아서 이제 매경의 특파원으로 또 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에서 우리 매일경제에서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주를 시키고 거기를 잘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거를 한국 독자한테 알리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특파원으로 보냈고 제가 처음으로 그때 특파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특별한 경험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좀 경험들이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게 좀 제일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제 우리 안동훈 선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 알게 된 지 사실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GPU도 그렇고. 근데 뭐 저는 뭐 젠슨 황 CEO 만난 지도 되게 좀 오래됐고 그게 한 10여 년 전부터 좀 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지금의 엔비디아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뭐 엔비디아 젠슨 황도 뵀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했었고 당시에도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네. 또 메타 예. 페이스북 CEO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그분이 마크 저커버그 CEO가 처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페이스북 만들고 네. 막 성장할 때 그때도 이제 컨퍼런스 가가지고 직접 이제 봤죠 이렇게 그리고 그 얘기도 나누고 뭐 그런 그다음에 넷플릭스 리드 헤이스팅스 CEO는 또 같이 또 이렇게 한국 얘기하기도 전에 미리 가가지고 왜 한국 좀 관심 있냐 그리고 한국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리드 헤이스팅스가 그때 옥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옥자에 우리가 투자했다 이러면서 옥자 이러면서 내가 한국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했었고요. 손정희 회장 또 오셨을 때도 직접 뵀었고 이런 그 좀 어떻게 보면 빅샷들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비즈니스맨 분들을 직접 만나다 보니까 좀 인사이트도 저도 많이 생기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신문 지면에 좀 담았는데 신문 지면에 담기에는 좀 좁은 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창업을 했다. 더밀크를 창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인사이트들 세계의 변화 특히 요새는 또 AI죠. 그리고 샘 알트만이 사실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왔을 때 그때도 제가 또 사회를 봤거든요. 사회 보고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그 이제 샘 알트만하고도 했었고 또 퍼플렉시티 요새 또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 2년 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터뷰를 하고 한국 왔을 때 또 우리가 행사도 하고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좀 네트워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쪽 표현으로 인게이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직접 얘기를 듣고 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그냥 언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왜 도대체 이들은 혁신을 하는가, 어떻게 혁신하는가, 또 그런 맥락 그거를 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봐야 다 미국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정책과 또 서비스인 거죠. 예. 그냥 우리는 대상자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들이 만든 어떻게 보면은 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핵심 이것들을 빨리 우리가 가져오고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필 수 있다면 이게 혁신의 이게 씨앗이 또 활활 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또 잠재력이 있는 국가고 민족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창업을 직접 거기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던 거죠. 그러면 더 밀크라는 것은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보다는 더 깊이 있는 심층 보도물을 다룬 그런 정보지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예. 인텔리전스를 예. 만드는 그런 플랫폼 예. 그리고 저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기업들한테. 예. 그 이 더 밀크 지금 구독하고 계신 겁니까? 네. 예. 이준석 대표도 지금 유료 구독자라고 그 7달러를 내면은 미래가 나한테 온다 뭐 이런 슬로건이 있던데 그럼요, 제가 봤거든요. 그럼요. 예. CES에서 같이 사진도 찍으셨던 거 봤습니다. CS 때 또 네. 그 이 대표 오셔가지고 또 같이 또 좋은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그 이 대표가 좀 뭐 이공계시잖아요. 네. 찐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직접 코딩도 하시고 저 개발자의 아이덴티티. 개발자 아이덴티티가 네. 실제로 있으세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상당히 좀 놀랐고 예. 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죠. 한국에 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 대표님이 그래도 좀 제일 좀 찐이시죠. 그런 이렇게 좀 개발뿐만 아니라 그런 맞습니다. 과학기술 이쪽에는 좀 이준석 대표는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서도 거기서도 옆에서 천하람 의원이 그 컵라면 먹고 컵라면. 있을 때 네. 옆에서 코딩을 하는 예. 그런 그게 면모를 어떻게 보면은 보였습니다. 좀 그 왜 저러나라고 할 수도 누군가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왜 저러는 건가요? 왜 저러는 건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 정도 네, 재밌어서? 저도 코딩을 한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러니까 검은색 터미널에서 이렇게 입력할 때부터 이제 바이브 코딩까지 하는데 재밌어요. 너무 그렇죠. 재밌어요. 그게 네. 이제 그 코딩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 이거를 이게 자기가 만든 제품을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한국에 있는 개발자 분들도 있고 네.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마인드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국인들이 주로 쓴다. 예. 라는 생각을 전제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엔지니어들과 회사들은 일단 만들면은 미국인들만 쓴다라는 거면은 이제 재미없지. 이거를 맞아요. 써서 전 세계 사람들이 쓴다. 예. 아프리카 사람들도 쓴다. 그죠? 예. 그다음에 인터넷이 안 되는 사람들도 쓴다. 그렇지. 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맞아요. 그래야 이게 좀 야망이 있는 건고 그래서 아직도 그러니까. 구글이 그 검색창이 하얀 거예요. 하얀 이유가? 왜냐하면 예.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아프리카나 그 남극 북극 이런 데서는 뚝뚝뚝뚝 끊겨요. 예. 하얀색의 검색만 나오면 휙 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보통은 마켓을 한국으로만 보거든요. 그러면 그 마켓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글로벌리 사실은 확장을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도 훨씬 더 넓어질 뿐더러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내에 우리의 시선이 조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 글로벌 하는데 제일 글로벌 마인드셋 이게 사실 글로벌이란 건 요새는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네. 그리고 인터넷 클릭 하나면 뭐 다 어디든 정보 맞습니다. 접근이 네. 가능해서 접근이 더 쉬울수록 내가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조건이 될수록 마인드는 더 닫아져요. 이렇게 언젠가 가면 되지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좀 쉽게 봐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가는 거야 뭐 네. 언제든. 뭐 가지 말라고 그러고 못 간다 그러면은 더 가고 더 가고 싶은데 네. 더 언제든 갈 수 있고 노출이 돼 있다 그러면 안 찾아봐요. 아니, 우리 앵커님도 여기 가까이 있는 남산 가보셨어요? 아니 그런 거 백두산은 가보고 싶다. 언제든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마인드 글로벌 하려면은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느낀 거는 정말 생각 그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 진취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글로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를 쓰게끔 만들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성장하고 또 뭐 진짜 뭐 아까 뭐 제가 메타 또 오픈 AI 뭐 이런 빅테크 회사들을 언급했지만 그렇게 다 되고 싶잖아요. 그죠? 예. 20대 분들은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이제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더 크게 글로벌 차원에서 하면은 더 큰 기업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이걸 우주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일론이 되는 거죠. 일론 아니, 머스크. 이게 저는 맞습니다. 너무 좋은 게 대한민국의 국민성이나 아니면 과학 기술의 수준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좀 겸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저는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애트리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지만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로 점유하는 데는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이런 기술을 만들었어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큰 규모에서의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진다면 그 큰 규모에서의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책에도 사실은 나와 있지만 저는 감히 말을 하는데 2, 3위 그래서 사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5위, 6위 뭐 이게 아니라 저는 2위, 3위 혹은 1위 좀 더 높은 꿈을 가지고 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문명을 바꾸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비즈니스를 넘어서 비전이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펼치기 위한 밑바탕을 보여주고 계신 게 바로 그렇습니다. 더 밀크다. 여러분 더 밀크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 저희는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네. 이거 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하는데 이렇게 소버린 AI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 네. 이 이야기 좀 오늘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가 소버린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또 특히나 가장 중요한 또 실리콘밸리에서 AI의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전달하는 이게 그냥 통역이나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맥락, 문화적인 맥락, 비즈니스적인 맥락 이거를 파악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빨리 더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더 밀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프리미엄 한국어 테크 인텔리전스 미디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는 지금 많은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테크 인텔리전스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좀 인텔리전스, 지능,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요즘 AI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거는 좀 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사결정,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냥 뉴스는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어도 막 이제 갖다 주잖아요. 이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예, 앞서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미디어.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의사결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는 또 이제 요새 뭐 신호와 소음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신호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좀 핵심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AI 시대일수록 더 왜냐하면 AI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결과물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거는 학습하고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도와주는 미디어로서 그런 매체로서 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느냐?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면 AI가 가지 않는 매년 우리 현장에 가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셨던 CES라든지 매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글로벌 탑 기업들이 가서 이제 전시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아젠다를 내놓으면서 올해 한마디로 하면 올해 뭐 팔아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야 되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행사가 CES인데 그것도 현장에 가고 그리고 또 MWC라고 그 스페인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모바일 쪽이지만 유럽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또 중국 중국이 이제 해외 진출을 유럽으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국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가장 큰 AI 이벤트라고 하는 또 GTC라는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소하실 텐데 이건 엔비디아가 하는 매년 컨퍼런스인데 네. 여기도 새로운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젠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다보스 포럼이에요. 네. AI 쪽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제로 가서 뭐 비즈니스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비즈니스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을 예. 지식보다는 좀 인텔리전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내야 될까라는 거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제시를 하고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독자님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도와주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또 인텔리전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또 현명하게 좀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미디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저희가 이게 좀 유료 매체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다 좀 유료로 많이 그런 매체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유료 매체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한국에 너무 이제 저도 언론사 기자 출신이고 예. 한국 언론사에서 2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자 지금 기자 언론사 예. 욕 많이 하시잖아요. 그욕 대상이었고 그리고 예. 그거를 내부자에서 보면은 극복하고 싶었고 예. 만들고 싶었고 또 이거를 남 탓하기보다는 이건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실행하고 야. 해보고 그렇구나. 되면은 네. 가고 예. 안 돼도 가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유료 매체를 처음부터 그 데이 원부터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저희가 아직 그래서 한국에 지금 그 이제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제 클릭 중심의 이런 것들도 비즈니스 모델이 다 광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예. 네이버도 공짜로 보니까 이제 상위 올라가려고 막 자극적으로 막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지금 언론사 생태계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기술보다는 좀 비즈니스 모델에 그에 갇혔다. 그거의 문제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언론사가 예. 그리고 정부에 의존한다든지 예. 대부분 또 광고를 정부에 의존하니까 정부 얘기를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오냐오냐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극단적으로 예. 맞아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거 억제기 막 해가지고 또 클릭 이렇게 하고 예. 다 그러면은 클릭수 높으면 또 그러니까. 조회수 높으면 광고. 그것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지금 건데. 유튜브 생태계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저는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 제가 영국에 있었으니까 저희 뭐 BBC 아티클을 읽는 것도 그렇고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료가 저렴하지 않지만 읽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소음, 노이즈와 신호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넘쳐나고 난무하는 많은 정보들 속에서 사실 그게 잘 큐레이팅이 돼야 맞아. 되는 것과 더불어서 가치 있는 정보들은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지불하고 그 정보를 얻겠다라는 맞습니다.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인 거고 저는 좋은 언론과 좋은 미디어가 있을수록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이렇게 시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한국의 언론 미디어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서 이렇게 좀 그러네요. 길을 개척하시는 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유료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용산 전자상가 가가지고 예전에 그랬죠. GPU 한 예전에. 개씩 팔고 다니면서 본인이 오히려 나중에 저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엔비디아를 좀 사야 되겠어. 이런 분이 그 지역에서 먼저 생겼을 정도라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비즈니스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읽어봐 달라고 처음부터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유료였어요. 예.
좀 위험 부담이나 좀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제 잘못 기억하나? 왜 나 처음에는 살짝 무료였던 걸로 기억을 하죠? 무료도 뭐 레터는 그쵸. 맞아. 레터 버전이 맞아, 있고 레터. 유료 지금도 서비스가 무료로. 있고. 레터를 유튜브도 무료로 이렇게 하지만 맞아. 이제 주로 레터를 플랫폼 처음 더밀크닷컴은 저희가 맞아. 유료로 처음부터.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선택하게 만든 그 동력이 있다면, 매력이 있다면 더밀크에. 그냥 단순히 좀 새롭다 이러고 가지고는 안 되고 나한테 저희가 지금 운영한 지 뭐 6년 됐는데 독자분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예. 결국은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데 예. 나한테 뭐가 좀 어떻게 이게 나한테 뭐가 남는데 뭐가 남아? 이거 예. 나한테 뭐 돈이 벌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좀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예. 이런 솔루션을 사실 맞아.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또 많이 파괴됐죠. 그래서 이제 테크 특히 빅테크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주가로도 미국 주식도 많이 또 하시니까 그래서 바로 또 이게 또 알 수도 있는 정보고 미국 주식도 저희가 주식을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아니 뭐 저희가 그런 정보도 그러니까, 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식 리딩 그게 아니고 여기서 주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어떤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해안이 생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그 회사를 치고 빠지고 이렇게 보는 분들은 저희를 안 보셔도 안 돼요. 되죠. 안 보셔도 돼. 그건 안 맞아.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보고 같이 그렇죠. 한다.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뭐 차트 분석하고 이런 거는 우리랑 안 맞아. 예. 그런 건 딴 데 가서 그쵸.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추천드리고 저희는 그 회사에 좀 펀더멘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초 체력이라고 예. 하는 그 장기적 안목인 장기적 거죠. 안목.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의 아젠다가 어떻게 될 것이고 기술 변화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더밀크에서 그쵸. 이야기를 해주시는 맞네. 거니까. 그리고 산업 변화. 예.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어느 분야가 더 유망한가? 예. 미국에서 보면은 인프라, AI 인프라, 전기 그렇죠. 이쪽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전력회사 뭐 아는 게 뭐야 우리가? 그렇죠. 응? 예. 미국의 뭐 천연가스 예. 이런 회사 알게 뭐야? 그 전력회사 알게 뭐야?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회사 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뭐 스타벅스, 나이키 뭐 이 정도 소비재만 알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예. 다 건너듣는 거지 뭐. 예. 저희는 현장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 네. 기자분들도 미국에 있어. 예. 그래서 힘들어요. 비싸. 제 사실 근데 한때 힘드셨다는 예, 것도 그럼요. 제가 이렇게 건너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예. 좋습니다. 저희도 기업이기 때문에. 예, 네. 예. 근데 뭐 다 그렇죠. 기업은 다 이제 이게 왔다 갔다 내려갔다 네, 하니까 네. 그래도 그런 거를 이겨내면서 지금 저희가 자생하고 있는 좋습니다. 거를 우리 독자님들 예,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자님들의 판단과 의사 결정에 아주 깊이 있는 제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더 밀크 예. 예, 밀크 검색하시면은 바로 되겠고요. MIIRK입니다. 맞아요. 그 포인트. 네. 예, 우리 손 대표님의 밀크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더 이제 저 여의도 너머 TV가 좀 사회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연관해서 좋죠. 네.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미국에 이렇게 또 머무르시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 세계 상황을 보실 텐데 왜 한국 정치는 AI를 선거 공약에만 이렇게 머무르고 그냥 장식처럼 치부할까? 왜 이런 걸까요? 제가 볼 때는 AI에 대한 좀 AI를 좀 그 깊은 이해가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AI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맞아요. 이게 경제이기도 하고 산업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고 안보 당연히 큰 네.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정책이기도 하고 맞아. 안보는 너무 크고 네.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이기도 하고 예. 에너지이기도 하고 예. 전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챗GPT 쓰면은 이제 답이 바로 잘 나오잖아요. 네. 교육이기도 하고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기술 넘어 뭐랄까 이제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이 문명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얘기죠. 네. 이게 문명이 바뀌는 그런 어떤 도구이자 출발은 기술인데 그 문명까지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AI는 예전에 이렇게 좀 수혜하듯이 이렇게 좀 어떤 정책으로 내가 이거를 일자리를 또 만들겠다라고 하는 또는 뭐 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또 디지털 예산 또 있었어요. 뭐 디지털 예산들 그다음에 동네 뭐 스마트 팜 이런 것들 지역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스마트 팜 하겠다. 이걸로 뭐 어른 노인분들 뭐 복지 수단으로 AI를 이런 쓰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AI를 좀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약에서도 좀 하위 공약들에 좀 포함이 되고 있다 지금도. 그렇네요.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AI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파급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측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 요즘 어떻게 보면 트렌드인가 봐 이렇게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났는 게 30대 쉬는 사람 64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AI랑도 관련이 다 있는 우리 사회 산업, 노동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 밀크 유료 구독자가 되고 그래서 그 본질을 제대로 좀 파악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 채널에 우리 쿠폰을 좀 뿌려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 쿠폰을 확 뿌려야 되겠어요. 저희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잠깐 쓰셨는데 이제 대한민국이랑 미국은 살짝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300분 중에 법조인들이 많긴 하지만 문제 정의 능력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전망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 경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약으로만 구호로만 남아버리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 부원장님이 하셨는데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 어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약과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미국은 이제 공약에 AI는 없어요. 공약에는 없어. 그렇죠. 그냥 국가 정책이에요. 맞아. 그냥 안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예전에 핵 개발할 때 이거를 지역 공약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개 공약은 아니거든요. 이걸 거의 그 정도로 보는 거죠. 이 핵 기술이다. 내셔널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우리의 패권. 미국의 여전히 우리가 이제 21세기에도 지금 나머지 21세기에도 슈퍼파워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핵심이 뭐냐? 이 AI다. 그러니까 일개 공약이 아니라 국가 아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인식이 딱 들면은 일단은 일개 공약이 아니라 교육, 농업, 그다음에 국방, 체육 어떤 거에서 다 이게 안 보니까 이게 패권이니까 이게 직결된 거 다 해봐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기업은 기업들이 하는 거지만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정책이 아니고 그냥 정책, 팔리시가 아니고 그냥 펀더멘탈.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행정명령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뭐냐면 중국은 이게 이제 국가 프로젝트죠. AI가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네요. 그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라는 게 하나의 이게 좀 정책, 그다음에 추경 예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그냥 셋업 자체를 새로 하려는 거예요. 이게 또 중국에서의 국가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게 왜 국가 프로젝트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아직 하죠. 중국은 15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이 또 AI였어요. AI 플러스 또 스마트 경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게 이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을 위시로 한 중국 당의 핵심이 지금 AI예요. 거기에 정책 하나의 정책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다른 데서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당연히 패권 경쟁을 하는데 핵심은 여기도 AI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국가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정책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게 두 나라의 특징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냥 이거는 그냥 공약 네. 중에 하나. 예. 그리고 우리가 뭐 AI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AI 3강 정책 아주 뭐 잘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나라의 근본을 같이 좀 설계하는 차원에서 AI를 보지는 아직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이게 AI에 대한 문제는 어제 나왔던 문제는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문제들이에요. 네. 앞으로 나올 산업들이야. AI 그다음에 뭐 6G 뭐 양자 퀀텀 그다음에 물리와 관련된 거 우주 뭐 지금 뭐 미래 기술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는 안 보여요, 솔직히. 그죠? 근데 이게 미래 기술로 가고 또 이 기술들이 오늘의 우리를 결정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거를 내재화해서 이게 미래에 나올 문제들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공약이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오늘 푼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이런 게 나왔으니까 오늘 그거를 풀기 위해서 공약으로 하는 거고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하는 거는 앞으로 나올 문제들, 앞으로 나올 기술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도출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예측하고 네. 그거를 이제 정책으로 입안하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고 뭐 포스코를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재건했던 것처럼 이거는 사실 국가 단위의 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에서도 AI를 과학기술의 한 분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정말 국가의 전략적 이렇게 펀더멘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펀더멘털을 토대로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할 것인가 이게 국가 단위의 사업으로 사실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기술공화국 선언 책이나 아니면 브레이크넥을 보면은 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혹은 그 각각의 나라의 패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명을 정말 결정하는지에 그러네요. 대한 정말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데 아직은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의 한 분야 그러니까 뭐 소버린 AI, 뭐 그렇죠. 백조 모두의 AI. 저는 이런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듣기에는 뭔가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력과 그 국가적 전략으로 접근하는 거는 잘못 이렇게 맞지 않는 접근 네. 방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과 이공계 우리도 뭐 이공계 정책도 하고 또 과학기술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는 뭐 대한민국이 그랬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과거로부터 그런 정책이 있었고 또 과학기술 우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지금 뭐 우리가 그 AI 3강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미래 또 잘 사는 강한 또 대한민국을 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약해요. 맞아요. 그런 우리의 비전이 있다면은 과학기술과 또 그러니까 과학기술 또 AI는 그보다 더 좀 깊게 네. 이해하는 거를 넘어서 아예 이제 좀 내재화 아예 그 기본으로 놓고 좀 설정해야 된다. 그게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 정책이고 네.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과학기술 정책과 AI 정책 뭐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행정의 원오브댐으로 맞아요. 행정 여러 가지 이제 행정이라는 거는 또 가버넌스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예. 큰 거. 야 AI만 있는 건 아니야. 이게 뭐 교육도 있고 뭐도 있고 할 게 너무너무 많고 그 중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중요한 논리는 다 행정 원리로 네. 가버넌스의 논리로 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맞아. 중국은 지금 뭐 시진핑과 맞아. 그 당 다 네. 이제 이공계 분들이 상당히 많고 맞아. 또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중국은 나오는 가능하죠.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예. 공산당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석유가 오지 않아서 석유 대란이 일어나고 뭐 최고 가격제 시행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석유는 우리나라에 생산이 안 되지만 AI는 충분히 지금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구조가 너무, 있잖아요. 네, 가능성이 맞아요. 있는 미래잖아요. 역시 여기 계신 이유가 있네.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느 정도 파일을 확보를 해야 뭐 미국, 중국에 뒤처지지 않고 좀 확 우리가 AI 강국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지 뭘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너무 말씀해 중요한 말씀하신데 우리가 사실 예.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예. AI는 그 자원이 없다라는 통념을 깰 수 있는 맞아. 그러니까 예. 만들어낼 수 있고 인식을 깨고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투자하면은 할 수 있는 할 수 거잖아요. 있는 거죠. 예. 거기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자원은 없어도 인재가 맞아요.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다. 자본이 아니라 인재가 핵심이죠. 대한민국은 가장 귀한 게 사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이끌었지 여기 네. 우리나라 상업도 그렇고 다 예.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또 K-팝 다 다 사람이에요. 인재들이잖아요. 예. 다 기획자도 인재들 예. 거기서 이제 노래 만들고 대본 쓰고 영화만 다 인재들 배우님들도 마찬가지고 가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인재의 힘인데 지금 AI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인재 수준은 어떤가 그게 지금 맞아요. 보면은 좀 걱정스럽죠. 그 인재를 대하는 국가의 자세가 그렇죠.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귀한 줄 모르는 거죠. 예, 해외로 우리가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 또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이제 그런 뭐 최고 엘리트들은 어떻게 보면 의대로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그런 아니 식의 구조가. 정말 뛰어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은 미국의 이공계를 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의대를 가고 그리고 외국에 계시던 분들도 리턴을 하고 싶어도 그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보상 수준이 달라요. 네 그리고 계시던 분들도 음. 나가고 싶어 하시거나 혹은 외국에서 더 좋은 오퍼가 오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인재를 위한 어떤 정책이나 우대가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깨알같이 저희 개혁신당 홍보하면 짧게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과학자를 우대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귀하다는 것에 맞아. 많은 방점을 찍고 있는 당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 김영희 부회장님도 네.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예. 홍보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 여야를 떠나서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 AI나 이 테크 어젠다를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나요? 몇 분 계세요. 누구이신가요? 뭐 제가 뭐 다는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언급을 뭐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 볼 때 뭐 아무도 없어요. 또는 뭐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당에 한 명씩은 또 계신다.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차지호 의원 그분이 정말 네. 찐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분이 또 여러 역할도 하셨는데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차지 의원이 굉장히 비전 있고 또 잘 하신다라는 거는 저는 인연은 없어요. 인연 없는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네. 그리고 국힘 쪽에서는 예. 또 최영두 의원, 아, 네. 최영두 의원도 찐이시죠. 이제 예.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예, 네. 최영두 의원 찐이시고 맞아. 또 이공계는 아니신데 굉장히 학습 능력이 또 뛰어나시고 예. 과방위 관사로 과방위 활동하시는데 간사하시죠. 예.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작년에 저희 국감 에트리에서 마지막 날 과방위 했었는데 네.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출연원 원장님 23분을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나름 큰 기관의 기관장이신데 요런 의자를 따닥따닥해서 23개를 붙여서 두 줄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함께 뵈서 반갑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모시게 돼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네. 한 분 한 분 뵙고 이야기를 못 나눠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진심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최영도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네. 또 그 조국혁신당에서 이혜민 의원이 아주 그렇죠. 훌륭하시죠. 맞아요. 네, 아주 훌륭하시죠. 네. 예. 요즘 뭐 사무총장 하시나요? 네. 뭐 이렇게 당도 역할도 하시던데 예. 또 이혜민 의원 제가 또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도 찐이세요. 그렇죠. 이 분야에
뭐 지식과 또 깊이와 예. 또 애정과 비전. 이쪽에는 또 이혜민 의원 또 그러면은 그 우리 저 개혁신당에서는 예. 또 이준석 대표님 예. 찐이시죠. 그렇죠. 그분도. 아주 찐이죠. 그리고 그러면 여야 할 것 없이 다 AI의 진심인 우리 계세요. 다 계신 상황이에요? 계시는데 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메이저는 아니다. 나 눈물 날라 그래. 보이긴 하죠. 그러면 우리 정부를 한번 전체적인 우리 정부의 AI 산업 정책 기조를 비교해 보면 요 앞에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냉철하게 평가하실 때 뭐 제대로 AI 산업 정책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전에 윤석열 정부는 뭐 좀 아쉽죠. 근데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맞아요. 아예 없다, 나싱이고 아무 일도 이런 건 아니고 열심히 좀 중요한 거로서 들었는지 되게 좀 열심히. 그때도 위원들을 이제 있고 이렇게 AI 관련된 활동들을 하기는 했죠. 지금처럼 막 모두의 AI, 소버린 AI로 하이라이트 되지는 못했지만. 그 없던 그 몇 년 안 돼, 아니 1년 좀 됐었나요? 그 없던 그 몇 번에 또 정신 차리면서 한 몇 번 회의 중에 그래도 몇 번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AI를 막 안 한 건 아닌 중요한 거에서 들어서 아는데 그래도 좀 그 본인이 좀 진정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이해도 떨어지고 회의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보여요. 이런 무슨 것들이.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그다음에 거죠. 이제 이제 이렇게 좀 선발했던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좀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조각조각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계엄과 탄핵을 거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고 이러면서 좀 중요한 시기를 놓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됐으면 놓쳤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됐으면 확실히 놓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폭이 진짜 대단하신.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더밀크 이렇습니다. 더밀크 구독해 주십시오. 이런 자리 처음 나와가지고 그런가?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권에서 보시는 분들은 엄청 욕하세요.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뭐 계엄 안 하고 뭐 이렇게 일단 그럼 지금의 정권 창출이 안 됐을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과학 기술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패권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학 기술의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그 R&D 예산 깎은 거는 최악이었지.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되게 중요해. IMF 때도 예산을 삭감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물론 대한민국이 R&D 예산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2위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삭감하지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도 과학기술이거든요. 다른 정책적 수단이 뭐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그 대통령이 뭐 정책을 또 만들고 또 이렇게 행정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게 이 예산으로 했다는 거는 사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비전 문제 이런 거 시그널이거든요. 모든 맞아요. 게 메시지죠. 메시지인데 그 시그널이 R&D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많은 공학도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국민께 참 실망감을 줬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잖아요.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하정우 AI 수석을 국회의원 선거로 보궐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 어떤 시그널로 좀 봐야 되나요? 뭐 개인이 선택하시겠죠. 그거는 개인이 선택하는 거고. 되게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중요한 시기죠. 그리고 뭐 개인이 선택이어서 뭐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님이 제가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근데 뭐 제 생각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죠. 제 생각은 나와도 된다. 그렇죠. 나가라 그냥. 나와도 된다? 선거 나가도 된다? 예? 선거 나가도 된다. AI 급 수석의 거기 비전실 국가전략위원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대 이상이에요. 이분이 없어도. 아니요. 이분이 그 하정우 수석 자체가 그 생각보다 훨씬 잘해요. 너무 뭐 제가 또 알고 있었던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본인이 듣고 있으면 들어봐 수석님. 근데 제 생각은 그 생각보다 훨씬 잘해요. 너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생각도
비전도 있고 지금 제한된 그 사실 홍보수석실이라는 게 이렇게 아니, 수석실이라는 게 이렇게 좀 제한돼 있거든요. 그것도 행정 부처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야 돼요. 과학기술도 다뤄야 맞아. 되고 또 거기 또 그 저것도 다뤄야 돼. 복지 쪽도 그 미래수석실에 있어요. 그다음에 그 환경 쪽도 있고 굉장히 많아. 할 게 많군요. 할 게 엄청 많아요. AI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오히려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국회에 들어가면 본인의 역량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아니 뭐 보시는 그거에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뭘 할지 모르지만 더 가서도 좀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AI 수석실 만약에 그분 없어도 할 사람은 많아. 내가 볼 때는. 아니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 그러니까 저희 뭐 300명 중에 이렇게 어느 분야에 많은가 뭐 얘기 잠깐 했는데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 진출을 많이 하는 건 전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아까 그 저희가 메시지 시그널을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건데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나올 때 뭐 모두 AI 100조 AI 소버린 AI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게 잘 안착이 되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어떤 것들이 디벨롭이 되고 나서 이제 가시는 것과 잘 이게 디벨롭이 되고 안착이 됐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권력에 좀 편승하는 건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지금 뭐 핵심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뭐 정치라는 거는 뭐 언제든지 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언제 바뀔 수 있는 이미 저는 이제 수석실 감으로써 이미 한 준 정치인이다라고 봐요. 이게 핵심이죠. 그럼요. 그 이제 그냥 행정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늘공이 아니고 일단 어공 상태잖아요. 그리고 수석실이라는 건 워낙 그런데 워낙 그 뭐 존재감이 없던 수석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또 워낙 또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대통령도 워낙 또 아끼던 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준 정치인으로 하정우라는 이름 자체가 국민들이 이제 아는 이름이고 정치인들이 악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워낙 잘해서. 그러면 이미 준 정치인이고 정치적 판단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잘할 거다. 뭐 어딜 가든 잘할 거다. 그분은. 하지만 그대로 남아 있어도 뭐 당연히 좋다. 왜냐하면 아직 미션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남아 있어도 충분히 또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회를 또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있어도 오케이 나가도 뭐 오케이 본인 선택. 이분이 1년 정도 되셨잖아요. 이재명 정부랑 결을 같이 하니까 1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뭔가 AI 산업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을 험지로 내보낸다. 그럼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좀 나중에 될 만한 곳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게 무슨 정치야. 그거는 본인이 뛰어든 건 결심하는 것 자체는 맞아. 결심했으면 정치를 하는 거고 그 꽃길이 어딨어요. 그냥 가가지고 험지부터 가면 땡큐지. 그리고 여기가 왜 역시 여기가 개척 실리콘밸리로 개척한 개척자 나오고 여기가 왜 험지예요? 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전재수 의원이 닦아놔서 그렇지. 전재수 의원은 거기에서 부산의 아들, 우리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던 분이세요. 워낙 거기를 잘 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지금 하정우 수석을 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험지지?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수석님이 하십시오. 나가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아니 한동훈 대표 이겨봐 그거. 그거야. 비교하지 마세요. 당연히 지금 아니 급이 비슷해야 비교를 하지. 아니 한동훈 대표 지금 당근 거래하면서 엄청 그러니까 당근 거래 하시는 분이랑 어떻게 하정우 수석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니 뭐 누가 국힘 후보 누가 나오든 간에 3파전이 됐든 간에 팩트 자체는 국힘에도 나오고 민주당에도 나오고 민주당 어쨌든 그게 나와서 그걸 만약에 잘 됐다. 그러면 일약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 안 되더라도 그냥 뭐 거기서 지면 지금 이 직도 내려놓고 나왔는데 만약에 지면 좀 아쉽지 않아요? 그럼 다시 들여가지고 사람을 쓰나? 아니죠. 그 길로 그냥 정치해야지. 가는 거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AI 수석으로 가시기 전부터도 AI 분야에서는 두각을 내시던 분이시잖아요. 제가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석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신 거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혹은 이재명 정부에서 AI를 밀고 있는데 이게 뭐 안착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나름 주요 인사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 분을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것에 대한 퀘스천이 사실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지적이시고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원래 테크노크라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만약에 가면 좀 오래 해서 본인이 조금 성취할 때까지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왜 원칙적으로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한국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임기라는 건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막 여기 돌렸다가 저기 돌렸다가 회전문이 공무원들도 다 부처 내에서도 회전문이고 또 기업 내에서도 그러니까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CEO 분들이 막 돌아가면서 CEO에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 문제.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람들이 아까 중국 얘기 미국 얘기했는데 공통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일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 사람들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믿지 못하겠대. 정말. 왜냐면 내가 믿으려면 바뀌어. 무슨 얘기냐? 기업에서는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잘해. 뛰어나고 회사도 훌륭했어. 아니면 뭐 정책이라고 하면은 뭐 그게 있어. 그래서 나랑 뭐 사이닝을 했다든가 아니 같이 하기로 했어. 근데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뀌어 있으면 온도 차가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회사 또는 이 국가 자체가 이게 진정성 있게 나한테 온 건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 진짜. 예외 없이 기업과 뭐 공무원, 뭐 정치, 그러니까 뭐 공무원 또 공직, 기업 뭐 어디든 간에 다 바꿔버려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직 기강을 세우고 뭐 비리 근절 차원에서 이렇게 회전문 인사하잖아요.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 오히려 한 직종에서 전문성을 깊이 있게 쌓아서 대외 관계도 이렇게 신뢰를 주는 공직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장관이 임기가 평균 1년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엄청난 뭐 업적처럼 얘기를 하지만 바로 미국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트랜스페런시랑 트러스트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임기를 예를 들어 다 채우고 한다라고 해도 기간이 짧은데 이게 뭐 몇 달 사이에 뭐 아니면 1년도 안 된 사이에 계속 바뀌면 어떤 것들을 길게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예를 들어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15년, 20년 뭐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이 자꾸 바뀌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담보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자꾸 변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나 아니면 특히나 뭐 AI 영역에서 이제 핵심으로 입안했던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막 이게 오르냐 그거는 뭐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지만 이제 그거는 뭐 하수성님이 워낙 잘하고 했지만 근데 워낙 또 그분만이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뭐 다 정책 다 입안해가 나 혼자 뛴 건 아니잖아. 그쵸, 맞아요. 다 시스템이 있고 정부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지금 토대가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서 그거는 뭐 그분이 또 완성했으면 더 좋고 사실은 그래도 하지만 어디 뭐 어떤 또 다른 역할이 생겼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하수석이 능력이 출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정치를 해서도 또 이제 AI나 과학기술에 굉장히 또 인재로 한국이 귀한 인재로 잘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나는 뭐 자신 이런 거는 또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을 당선이 되게 되면 뭐 과기부 장관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뭔 소리야 또 가지고 아니 당선이 안 돼도 그 당선이랑 상관없이 또 어쨌든 이러저러한 것들이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제 할 일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지금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에서 저는 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도전적인 또 그 하정 수석을 정말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 말씀.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 준정치인이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중에 이 질문지가 엄청 많았는데 반도 못해.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한 시간 얘기했는데 반도 못했는데 이게 뒤에 남은 질문들이 훨씬 더 재밌는 질문들인데 저희 PD님께서 정중히 요청을 좀 드려봐 달라고 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음에 한 번 더 출연을 좀 해주시죠.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제 요청 사항인데 더밀크 쿠폰을 좀 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여의도 너머에 저희가 그냥 쏘는 게 아니고 목표 달성이 되면 커피 쿠폰도 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 되게 엄청 의미 있게 참여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더밀크 그럼요. 이거는 정말로 귀한 선물 고맙습니다. 무료 구독 쿠폰을 보시고 또 여의도 너머 구독자분들이 더 좀 판단을 또 지금같이 정말 격변기에 맞습니다. 판단을 또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더밀크 흥해라. 더 흥해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질문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실리콘밸리에서 한 20년 이상 계속 봐왔고 또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것도 한 10년 넘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실리콘밸리 보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또 CEO 분들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 본질이 뭐냐? 실리콘밸리 본질은 기술이 아니다. 정말 마음가짐 그리고 결심. 내가 무엇을 하기로 했다 하면 이뤄내는 그런 힘이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배웠고 지금도 AI라고 하지만 이거를 그냥 기술로 보지 마시고 내가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또는 뭐 내가 잘 살기로 결심했다. 아니면 내가 뭐 젊으니까 뭐 다른 뭐 하기로 결심했다 하는 순간 좀 AI라는 게 굉장히 기회로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이걸로는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경험을 막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창업을 한다면은 요새는 뭐 한 명, 두 명이 만들어 가지고 1조 원 가치로 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거는 모두 기술을 뭐 잘 알거나 모르거나 이 차원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라는 게 제일 크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들 또 후배들한테 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전을 다시 품을 때다. 지금 그리고 아버지 세대 또 선배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비전을 세워라. 다시 한번 그 비전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다. 당신들이 하는 거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뭐 AI 중에서도 또 피지컬 AI에 대해서 왜냐하면 피지컬 A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특히 정치 분야에선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좀 정치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고. 찐팬이십니다. 우리 김영인 부원장이 찐팬이세요. 더밀크 흥해라. 왜냐하면 진짜 과학기술이 패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과학기술의 대중화 한편으로는 또 대중의 과학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큰 기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감사합니다. 홍보. 좋습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가짐과 결심이다.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전이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기꺼이 다음 회차를 출연 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하고 되게 유익하고
되게 들을 게 너무 많아 이런 얘기가 막 올라오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손재관 실리콘밸리 특파원에서 더 밀크 대표가 되셔서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대표님과 또 김용인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